네, 정치권 바라보면 한숨 나시겠지만 이분들 보시면은 한박 웃음이 날 겁니다. 청년들의 시각은 조금 같으면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자,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돌직구, 변화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오늘도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성호입니다. 네, 자 여야가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같은 결론을 낼 때 국민들이 굉장히 약간 희열을 느끼면서 박수를 치는데요. 그런 장면이 어제 나왔는데 박수 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가 있었는데 유족 생존자 또 지역 상인들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는 정말 국민들이 그나마 위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거 보신 내용들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박철구부터. 참 아무래도 이번에 공청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가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2차 가해 말씀을 해주셨던 생존자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본인에게는 온라인상의 댓글보다 이제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의 2차 가해가 정말 아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생존자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생존자분이 하셨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사실 그런 말씀을 생존자분이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거기 언급된 대로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드는 생각은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어떻게 보면 해왔던 이런 행태들도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근데 이제 이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래요? 네. 이번에만큼은 저도 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께서 159번째 희생자분께서 네.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 스스로가 좀 더 굳건히 버텨냈으면 한덕수 이런 총리, 뉘앙스로 네. 말씀하셨지 한덕수 않습니까? 네. 물론 총리께서 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그분 나름의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겠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사실 하면 안 되는 위로법이라고까지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떤 국민적인 아픔이 있을 때 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이런 피해자분들께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이야기까지 해야 됐다는 점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야 의원이 함께 우는 장면 유족들은 그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별도의 조사 기구 특검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분의 얘기도 지금 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지만 그런 같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은 한덕수 총리나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이 있었죠. 증인 채택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타날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라든지 정치적 효과라든지 이런 얘기가 거론되면서 좀 눈살 찌푸러지게 해요.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정된 소중한 이 국정조사라는 시간 속에서 신현영 의원의 질의만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정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좀 의원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현영 의원의 그런 닥터카 논란이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신현영 의원도 일부 좀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따져 물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이제 국정조사를 뭔가 넘기려고 하거나 네. 좀 시간을 소비하거나 허비하는 듯한 행동들은 정말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또 말로 하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2차 가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증인 채택 공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덕수 총리야말로 어쨌든 나와서 좀 국민들 앞에서 사과도 제대로 한번 하시고 네. 또 비판받을 부분은 또 마땅히 있었음에도 사실은 안 됐잖아요. 네. 증인으로 못 나오셨죠.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신현영 의원의 논란 역시도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이제 국정조사를 소비하려고 하는 듯한 행태는 정말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권한을 가진 여당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신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그 위치에서 있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공정하게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왜 특정 정당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결국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가장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이것이 어떤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가장 막아야 한다. 결국 그렇다면 이 추모의 어떤 의도가 훼손이 되고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유가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인 쟁점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어떤 우리의 다른 부분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도 남아 있고요. 오늘 이제 특수본 수사 결과가 아까 오전에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용산구청장, 용산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 서울시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루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지금 방금 나온 것이어서 사실 충분히 고민해 보실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마디씩. 뻔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뻔한 결말이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특수본의 수사가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우려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얘기나 독립된 이제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결국 특수본의 수사가 일선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깊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 윗선에 대해서는 그 윗선의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대로 특수본이 묻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결론이 그러니까 무혐의가 어떻게 났고 어떻게 해서 기소 의견이 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 측에서 항상 얘기했었던 이상민 장관 퇴임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 책임이 아니라 어떤 그 책임자로서 가지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드러난 용산구청장이나 이런 데면 보고 누락이라거나 어떤 공문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럼 위에서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야당 측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법적인 책임까지 이런 것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게 무리한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법적 처벌에 대한 범위와 또 재난 주무 부처로서 이상민 장관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든 또 별도의 조사 기관이든 유족들이 여한이 없이 다 풀리기를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거 좀 외교 국방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구분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도 핵 갖고 있으면 되죠. 핵 보유국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파장이 크고 약간 국제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박성민 최고부터 한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머릿속에 요즘 평화가 아니라 전쟁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 안보에 있어서 군의 그런 부실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미국의 이런 비핵화 원칙이라든지 비확산 기조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잘 되지가 않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의 파장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의 무게를 본인이 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을 한미 간의 공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그런 도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핵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결국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하고 또 그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좀 핵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성급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던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핵을 직접적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완만하게 이제 네. 노라고 네.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천명을 또 미국이 한 번 더 하는 네.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안보까지도 우클릭을 하시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문 대변인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의도적인지도 궁금하고요. 30년간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추진되어온 비핵화인데 네.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이런 핵에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는 것이 결국 저희가 이제 핵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에게 해구산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국인 북한에 이제 핵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동시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억제하는 데 명분은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해구산으로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네. 있어서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핵무장 발언 자체는 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어떤 군의 안보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엄연히 지금 도발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북한에 대한 비판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이제 피해자가 반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래 갖고 싸움 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하는 건 결국 피해자에게 네. 어떤 그 모든 책임을 지우는 식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결국 이 대한민국인데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등한 관계 공포조차도 우리는 대등하게 김여정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죠. 세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만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보수 패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보수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뭐 너무 북한에게 순종적인 자세였다, 저자세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실제로 최근에 탁현민 비서관이 뭐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뭐 쏠 거 없냐, 우리도 네. 쏠 수 있으면 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대응을 강력하게 하셨던 바가 있거든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 평화의 가치라는 큰 틀 하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갔던 것이지 그것이 북한의 부적절한 행동과 있어서는 안 되는 도발들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그것을 눈 감아줬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를 다 떠나서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신 네.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강경한 발언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뭐 극우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핵 무장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장들을 끌어와서 본인의 주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당장은 시원하고 당장은 사이다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하고 불안해지는 거는 국민입니다. 네, 전쟁 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죠. 아니 사실 최근에도 북한 무인기 그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던 것도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북한과의 관계를 뭐 평화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보는 사실 여야 진보 보수 청년 정치인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궁금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 문재인 정부의 발언이 약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에게 온건에게 대응을 했을 때 북한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느냐, 유일미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억제적 이야기를 측면이 하는 겁니다. 부족했다.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떻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제 온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수혜적으로 했음에도 결국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뭐 연락사무소 폭발이라든지 또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건하게 해서 평화가 이룩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맞느냐,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좀 강경책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가 온건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의 제스처를 한 거에 맞춰서 함께 따라와 준다면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대화로 풀 수 있다면. 힘에 하지만 의한 평화.
대화에 의한 평화, 또 부드러운 평화, 강경한 힘으로 유지한 평화 이 차이인데요. 사실 이건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샵 0945번으로 지금 나는 이슈의 피부를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참여 문자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토론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뜨겁게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